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이번 임명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당이 다시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 어째 우리 정당이 반드시 어떤 고비에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네. 이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요 두세 달 전에 예. 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혁신위를 꾸리는데 예. 처음 혁신위원장 임명해갖고 12시간 만에 낙마하고 예. 두 번째 사람도 또 실패해버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혁신위가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국민의힘당마저 이렇게 하느냐 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이런 건 불행이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네. 왜 혁신위를 만들어가 그 혁신위에서 나온 그 혁신안을 가지고 당이 수용을 한다? 스스로 혁신할 수가 없느냐? 스스로 논의해갖고 스스로 개선, 개혁, 혁신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느냐? 네. 그럼 이게 무능력 정당 아니냐 이거야. 아. 무능력 정당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정당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혁신이 출범이 결국은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사태인데 어차피 네. 뭐 이렇게 됐다. 된 데 대해서 이제 인요한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수니까. 그렇죠. 네. 그 내 근거는 통합, 네. 변화, 희생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간간히 이 얘기가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대폭 갈아치워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호를 암시했으니까 네. 요 두고 봐야겠죠. 예, 본인이 또 호남 출신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시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통합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인데 과연 이 두 명을 끌어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첫째, 이 두 사람은 일란성 쌍생아로 이게 대통령 선거 3월 9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전혀 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네. 헐떡고 회방했다. 예. 그게 우선 첫째고, 둘째로는 3월 9일 이후 5월 10일 취임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 상대방은 이재명 체제도 들어서고 했는데 네. 신기하게도 네. 이재명 대표, 민주당, 그리고 또 중간에 문재인 정권이 잠시 존재했잖아요. 네네.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재인 정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한 일이 한 번도 없어. 비판한 일이 한 번도 없어. 네네.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그 강서구청장 후보 보궐선거에도 당에서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원 유세까지 해달라 하는데도 거부했어. 예, 거부하고 네. 이 선거 전에 18%로 진다고 얘기를 했어. 예측을 했죠. 공개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치 반드시 져야 되고 그리고 지면 이렇게 크게 진다. 네. 이래놓고 이제 선거 끝나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얼마나 망해야 정신 차리겠느냐. 네네. 그 이준석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유승민도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네. 3월 9일 그 선거 과정에서는 이준석은 당 대표지만은 그 당원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모든 인사 정책 홍보 예산이 대통령 후보에게 귀속됩니다. 그렇죠. 네. 당 대표는 그 선거대책위원회의 그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상층부에 속할 분인데 이게 자기 밑에 후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윤핵관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네네. 그래갖고 3번 가출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저명한 평론가는 그래도 이준석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나마 이겼다.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이준석이 그 본연의 당원 정신에 따라서 그게 선거대책위원회 하나로 협력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표차로 됐고 네. 거꾸로 그런 망동행위 때문에 낙선할 뻔했다. 오히려.
오히려 네. 이건 생각 안 하느냐 이제 이랬는데 예, 예. 좌우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혁신위도 구성됐지만은 예. 결국 그 혁신위 안도 최종적으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윤 대통령 뜻에도 달려 있으니까. 아, 네네. 그러니까 통합, 변화, 희생이라고 하는 걸 인 교수가 내가 걸었는데 네. 그게 첫 질문이 이준석, 유승민이가 걸림돌 되지 않느냐. 두 사람을 품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이게 정당이라는 게 이익단체거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단체가 아니니까 이익단체니까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자기 처지, 자기 기득권,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네. 그러니까 미운 놈은 속으로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미워했다가도 풀리고 하는데 예, 이 예. 이익단체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장애물이고 앵물이야. 네네. 앵물.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유력한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내가 동의를 하는 게 그래 아무리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내치는 방법이 거칠게 하면 네. 젊은 유권자들이 볼 때에 그 거칠게 다루는 그것에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느님 수준에서 뭘 다뤄야 된다 이 말인데 거칠게 다루지도 않고 무슨 길도 드리고 네. 그래야 통합도 되고 예. 이런 길이 있으면 가장 좋겠는데 아니 다 큰 사람 60 넘은 나이에 40살 가까이 된 사람을 네. 자식처럼 다루고 달랠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내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내쳐야 할는지 어째야 할는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네. 윤 대통령 결단해야 되는데 저는 이 TV조선을 통해서 용산 비서실과 네. 그리고 비서실에서 이 말을 들은다면 윤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전제로 네. 제가 짧게 얘기를 할게요. 예, 예. 그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 이 이세민은 중국 역사상 천고일제라고 그래가고 예. 10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황제로 추앙받는 사람. 네. 그 정관의 치세라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된 데는 황세자였던 형을 왕자의 난을 일으켜갖고 죽여버렸어. 네. 친형 황태자를 죽이고 예. 아버지를 협박해서 자기가 어. 태종에 등극했는데 그때 이 형제끼리 싸움이 붙었을 때 황태자 입장에서 이세민을 죽이려고 공격했던 그 측근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예. 위징 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위징은 황태자 편이야. 어. 위징은 이세민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 예. 그래야 황세자가 어. 이 황제가 되니까. 그럼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죽여야 할 처지지. 네. 그런데 이 이세민이 이제 황제를 등극하는 순간에 위징이 워낙 학식도 풍부하고 경륜도 많으니까 네. 이 죽이기엔 아깝다 생각해 불렀어. 네, 네. 너 나한테 복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면 내 신하가 될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예. 위징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준다면 내가 당신의 그때까지는 복종 안 해서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 하니까 이게 이세민이 좋다 이래갖고 위징을 품었어. 네, 네. 부모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하루는 그 태종 황제가 네. 부인인 황후에게 예, 예. 내가 위징 저놈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정말 이게 예, 예. 견딜 수가 없다. 저놈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회방을 놓으니 말이야. 이제는 할 수 없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결국은 내쳐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내가 견디다 못해 품었지만은 죽여야 되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 황후가 예. 그 남편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폐하 위징이 폐하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홍복입니다. 예, 예.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대로 끌어안고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갔다. 예.
이세민과 위증 얘기에 이제 윤 대통령은 그런 그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이 변곡점에 있는 그 고사를 오늘 현실에 있어서 이준석과 유승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걸 참고로 하시라는 말을 내가 네네네. 드렸고 예. 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 위원장의 말 중에 국민의힘 실세들도 책임지고 희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실세들의 희생 릴레이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인요한 교수가 이제 싹 그러니까 실세들도 다 물갈이하고 예. 거기다가 영남 지역, 낙동강 하류 지역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당의 압도적 주력은 TK, PK입니다. 네, 그렇죠. 경상북도, 대구, 부산시, 울산, 경상남도. 네. 이 지역 출신들 중에 이른바 윤핵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실세들도 그 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 저보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싹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돼. 어. 그래서 이 말에는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은 뭐 좀 외람된 얘기면 살려놔도 될지 모르겠으나 원칙으로 다 바꿔야 돼. 이유는 예. 싸우질 않았어. 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흔적이 전혀 없고 어.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되지 뭐 윤석열이가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자세를 취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온갖 분탕질을 하는데도 네. 이 영남 출신 실세들이 싸우질 않았어. 싸우질 않고 지금 다시 공천을 달라? 네.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예. 근데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전체를 바꿔야 된다. 그것만이 혁신이다. 결국 혁신위가 출범을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것은 혁신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글쎄 나는 인 교수의 혁신위가 예. 지금 배앵커가 말한 그것까지 김기현 현 체제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물갈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으면 그 김기현 체제가 없애버리는 건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죠. 지난번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예. 김기현 체제 자체를 바꿨어야 돼. 그렇잖아요. 임명직 당직자만 물러서게 했다고. 네네. 그리고 패배 책임이 국민의힘당 몫에 패배 책임이 있다 그런다면 임명직 당직자가 잘못해서 그랬나? 네. 선출직인 대표, 그다음에 원내 총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고 임명직인 사람들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 혁신이 안에서 대폭 물갈이 한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자신도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그렇게 나는 네. 저기 인요한 교수에게 주문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가 한동훈 장관의 종로 출마설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비례대표 뒷번호로 가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번 선거에 나서야 하느냐 마느냐. 네. 그 나선다고 한다면 어떤 포지션으로 나서야 하느냐.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있는데 첫째로 내 개인 의견은 나서냐 마느냐 그건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요. 네. 본인이 안 나서겠다고 하는데 등 떠밀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이번에 나서야 된다. 본인이 안 나서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대통령과 당이 등을 떠밀어야 된다. 나서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국민의힘당과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비상시국이에요. 그렇죠.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과반, 절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그건 민주당이 다시 과반을 획득한다는 소리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회가 어떻게 망가져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국회가 완전히 국민 대표자 기관인 국회가 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로 전락시켰잖아요. 네. 방탄국회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모든 개혁 법안 다 저지하고 있잖아요. 예. 대법원장 이균용 그 표결도
맞습니다. 이게 부결해버리고 네네. 계속해서 대법원장 그 표결도 부결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비상시국이에요. 예.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게 국민의힘당이 과반을 차지해야 되는데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선두에 서서 아주 빛나는 전사가 한 사람 필요해요. 아. 그게 국민의힘당 내부 또는 그 주변 그리고 내각의 장관들 중에 한동훈이밖에 없어. 오. 그렇잖아요. 네. 배한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 의견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면서 야당의 공격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했잖아요. 예. 그 야당이 이제 좀 비유가 그런데 막 물어뜯으려고 막 덤벼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예산위원회 이런 데서 그게 야당 의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선방을 했다 이거 선방. 예. 선방을 했을 뿐 아니라 그 태도나 말의 속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의 내용 이게 아주 일품이야.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판판이 깨지니까 그 동영상이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유튜브나 SNS에 네. 도는데 어떤 동영상은 어떤 이유나고 이제 질문 답변하는 과정의 것은 그게 수백만 뷰에 네, 맞습니다. 네. 오르고 있다. 예. 그만큼 한동훈 장관은 영향력이 스타덤에 있다. 네. 올라가 예.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 만나보고 싶다. 만나면 사진 찍고 싶다. 그렇죠. 저도 네. 난 한동훈 장관랑 아무 인연이 없어요. 예. 아무 본 일도 그런데 한동훈 장관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저 맞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제 주변도 다 그래요. 그게 뭔 걸 말하는가 하면 네. 완전히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스타덤에 있다. 예. 올랐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안 나오게 해? 나와야 된다 이게. 알겠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포지션이냐? 네. 그게 중요하지요. 네. 지역구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지역구냐? 예. 어떻게 생각해요?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요즘에는 이제 종로에 출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죠. 종로에 한다, 양천구에 한다, 어디에 한다 하는데 그건 다 헛발질이야. 뭘 해야 되냐? 비례대표로 나와야 돼. 비례대표. 비례대표가 이제 국민의힘당이 20개석이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네. 그 20번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22번이나 23번 예. 이게 누구 눈에도 저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 번호에 배치돼 가지고 예. 이게 한동훈 장관 내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느낌의 말이죠. 아주 날렵한 표범의 인상입니다. 날렵한 표범이야. 그 표범이니까 아무나 무는 게 아니야. 잘못된 거, 부정의한 거, 그것만 물지 그 외의 것은 이게 아주 부드럽다. 그러니까 날렵하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날렵한 표범을 어떤 지역구 한 우리에 가두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떤 평론가들은 뭐 종로에 나와서 뭐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날렵한 표범을 전국적 인기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무대를 주어가 활용하게 하느냐. 비례대표지. 그것도 낙선할 수밖에 없는 번호에 배치돼 가지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려고 나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이 번호도 당선이 어려운 번호입니다. 네. 그런데도 왜 제가 나섰느냐. 만일 국민의힘당이 이번에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이 나라가 큰일 납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장악되면 윤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갈 것이고 네. 나라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기 확실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라도 국민들에게 이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뒷분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 취지에 동의하셔가 압도적으로 저희 당 후보들을 지지해 주시면 예. 저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오늘 현재로 눈을 씻고 봐도 예. 국민의힘당 안에 강요 중에 네. 주변 인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김기현 대표가 나가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박합니다. 무슨 윤지혁 원내대표가 우리가 절박합니다. 사무총장 이만희가 나와서 절박합니다. 네. 그건 지 선거구에 가서나 먹힐까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대표 주자가
한동훈이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르면 내일 혁신위가 출범을 할 전망이고 앞으로 이제 많은 변화를 예고는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분을 특별히 좀 바꿔야 한다.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나는 인요한 교수가 이 와이프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약간 기대를 합니다. 그 바꿔야 한다고 한 데는 김기현 체제를 다 포함하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이 안에 반발을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다독이고 제압하느냐 이건 윤 대통령 몫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윤 대통령이 앞에 위진과 이세민 관계 얘기했던 것처럼 예. 유승민, 이준석 관계 해결도 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요한 교수의 어떤 혁신안도 그것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나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린다. 네.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도 울산 입법하지 마라. 이런 결과가 와더라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한 데 대해서 일말에 불안이 있어요, 저는. 예. 그러나 그게 문제다 이거야. 네. 그거 1%, 1 내지 2% 대통령의 결단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으로 입원한 지 35일 만에 이제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무능한 내각 총사퇴 그리고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이 대표의 이 복귀 첫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3자 회동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3자 회동은 여야정. 그러니까 용산. 네. 용산에 누구?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갔나? 네. 어? 대통령 김기현 자기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죠. 네. 건방진 소리야. 한마디로 건방진 소리야. 네. 왜 그런가 하니까 가짜 단식 아니야. 단식 안 했어. 가짜 행각을 보이고 그래야 공판 미루고 수사도 미루고 그래야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도 유도했다고 나는 봐요. 유도했다고. 네네. 그 이재명 측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게 기각된 게 아니고 뭔가 크게 작용했다고 나는 봐요. 크게 작용했다고. 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부분에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영장이 기각되느냐 마느냐 누가 제일 이해관계를 가졌겠어요. 기각이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이재명이 감옥에 당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는 누구냐. 그다음에 권순일과 김만배 대장동 일당 50억 클럽 이 사람들의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장 기각시키고 이래가 가짜 단식하고 그리고 35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네. 기껏 한다는 게 자기 책임 그동안에 국회를 황폐화시키고 이한 심의도 다 미루게 만들고 네. 일어나놓고 와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대통령 헐뜯고 네. 그다음에 무슨 3자 회동하자 건방지기 짝이 없는 것이다. 건방지기 짝이 없다. 네. 정치 펀치 마지막에 이게 글로브를 지금 감옥 끼고 때려야 돼.